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유독 올해 한국의 하와이 림팩 훈련 참가에 그동안 잠잠하던 주변국들은 즉각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림팩에 참가한 것에 대해 위험한 행보라며 유독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한국이 한두 번 림팩에 참가한 것도 아니고 1990년부터 주기적으로 림팩에 참가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이번 림팩에 한국이 참가한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번 훈련은 그동안과 무엇이 달라 주변국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월 5일 오후 미 하와이 호놀룰루 진주만 해군기지 부두 시원한 바닷바람과 25도를 오르내리는 기온이 한국에서의 찜통도해를 잊게 한 것도 잠시 미 강습 상륙함 에식스함 사관실에 들어서자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안상민 원정 강습단장 주관으로 예와 지휘관 회의가 열린 것인데요. 환태평양 훈련 전단장을 맡은 안상민 소장은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대한민국 해군의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치겠다고 목표를 밝혔습니다. 훈련이 본격 궤도에 오른 지금 그의 포부는 현실이 돼가고 있는데요. 우리 장병들은 특유의 끈기와 탁월한 전술 전기를 토대로 세계 각국의 해군 장병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 전단장은 우리 해군 최초로 림팩의 원정 강습 단장을 맡아 8개국의 수상함 13척과 9개국의 1000여 명의 해병대원들을 능숙하게 지휘해 각국 해군, 해병대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국이 주를 이루던 림팩 훈련에서 이제는 한국이 리더가 된 것인데요. 이 회의에서는 원정 강습단의 임무 수행을 위한 훈련 목표와 작전 개념을 공유하고 다채로운 의견을 격이 없이 나눴습니다. 데이비드 하트 상륙군 사령관은 저는 림팩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실전이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며 이번 훈련 동안 한국과 최선을 다해 전투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안상민 전단장은 우리 해군이 처음으로 원정 강습단장을 맡았다는 말이 무색하게 예하 지휘관을 능숙하게 지도했습니다. 원정 강습단은 항공기를 보유한 강습 상륙함에 상륙함과 호위함을 동반해 기습 상륙 등으로 목표 지역을 점령한 뒤 전방기지를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저비용의 지상 기반 센서와 무장을 증강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지난 1990년 첫 림팩에 참가한 후 우리 해군은 해상 전투 지휘관이나 기동부대 사령관 직책을 수행한 적은 있으나 원정 강습단장은 이번이 최초인데요. 다른 나라에서도 원정 강습단장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으나 대체로 미군에서 지휘를 맡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이 전세계 최대 해상훈련에서 리더를 맡은 것인데요. 우리 해군이 원정 강습단장을 맡은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강력한 동맹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 우리 해군의 능력, 수준, 위상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 과거 림팩에서 한국이 눈부신 활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해군에게도 원정 강습단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요. 원정 강습단장을 수행하며 습득한 작전, 전술 지식은 고스란히 우리 해군의 작전 수행 능력과 교리 발전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전단장은 미 해군 해병대의 작전 개념을 확인, 경험하는 기회라는 생각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그동안 쌓은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토대로 한국군의 위상을 드높이겠다고 밝혔는데요. 회의에 앞서 예하부대 지휘관들에게 지휘봉의 하나인 등편을 선물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등편은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전쟁에 나가기 전 지휘관에게 수여하는 지휘봉입니다. 안 전단장은 친목 도모와 함께 지휘관이 소신있게 그리고 작전 절차에 맞게 지휘하라는 의미에서 이 같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단장은 이번이 2번째 림팩 출전인데요. 그는 1992년 소위 때 1500톤급의 호위함 경북함을 타고 림팩에 참가했습니다. 당시 열악한 전력으로 우리 해군이 큐티 네이비라는 애칭으로 불렸다면서 이제는 미군 다음으로 가장 많은 전력을 투입한 국가라는 것에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밝혔는데요. 잠시 안 전단장의 인터뷰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당시 미 해군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에 동참한다는 것 자체에 설레었고 훈련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출항 전까지만 해도 1500톤급 호위함이 태평양을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전력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해군이 큐티 네이비로 불렸을까요? 딱 30년이 지나 전단 막내 장교였던 제가 전단장으로 다시 이곳 하와이를 찾았습니다. 지난 30년간 국민의 관심과 성원으로 발전된 우리 해군의 위상을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세계 일부 국가만 보유한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은 물론 마라도함, 명품 구축함으로 평가받는 4400톤급 문무대왕함,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까지 어느 한 척 빠지지 않는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이곳에서 만난 3개의 해군은 우리 함정을 보고 뷰티풀이라고 극찬했고, 더욱이 이번 훈련에서는 해병대 카브 9대도 투입됐습니다. 또 하와이를 오는 과정에서는 미군과 동등한 위치에서 항모 강습단 연합훈련도 했습니다. 30년 만에 변화라고 믿기 힘들 정도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전단 장병들은 막강한 전력을 바탕으로 우리 해군의 승전보를 전하도록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림팩에 투입된 우리 해군 전력은 역대 최대 규모로 최강 전력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역사를 세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본 훈련이라 할 수 있는 항해 훈련에 앞서 정박 훈련 중인 전단 장병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은데요. 정세희 대위는 림팩은 다국적 군과 함께 훈련하며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제고하는 더 없는 좋은 기회라며 마라도한 전투 체계관으로서 우리 해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훈련을 마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여민 해병 중사는 연합훈련에 앞서 우리 해병대는 올해 림팩에 처음으로 참가한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카브를 활용해 실전 같은 훈련을 하고 있다며 각국 해병대와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만큼 우리 해병의 DNA를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이렇게 림팩 참가국들은 10일까지 임무 개요와 상황별 기동 안전 지침을 숙지했고 전술 토의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1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지는 항해 훈련에서는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 공방전, 전구 대잠전, 자유 공방전, 상륙 돌격 훈련 등을 전개하는데요. 그리고 8월 4일 4호 강평 후 폐회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 뒤 복귀합니다. 그런데 림팩 훈련에 한국이 참가하는 것은 1990년부터 참가해 올해가 17회째인데요. 특히 올해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참가한 전력이 미국의 다음 가는 전력으로 대단하다는 것인데요. 이번 림팩에 참가한 우리 해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최초, 최대,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참가한 장병 모두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태극 전사라는 마음가짐으로 일치 단결해 전세계 합동훈련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번 림팩이 갖는 의미는 우리 해군에게 특별합니다. 우리 해군은 처음으로 원정 강습단장 임무를 수행하고 역대 가장 많은 연합 참모단과 예하 전력을 지휘합니다. 훈련 참가 규모도 우리 해군 역사상 최대이며 참가국 중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큽니다. 그동안 대령급 지휘관이 맡았던 전단장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훈련 참가 이래 최고 계급인 소장으로 격상됐습니다. 이번 림팩 훈련을 통해 우리 군은 연합작전 운용 능력과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군사대비 태세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위해 군 기강을 확립한 가운데 대한민국 해군, 해병대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토대로 참가한 병력들이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림팩에는 14,500톤급의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 1,800톤급 잠수함 신돌석함,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기동건설 전대 등이 처음으로 참가했는데요. 우리 해군은 그동안 새로운 전력이 참가할 때마다 놀랄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이번에 마라도함은 해외훈련 자체가 최초인데요. 또 신돌석함은 세계 최강 디젤 잠수함입니다. 그동안 1200톤급 잠수함이 림팩에 참가해 많은 성과를 거뒀었는데 이번에는 자망시간이 획기적으로 증가한 잠수함이 참가해 우리 해군의 잠수함 운용 능력과 작전 수행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이번엔 해병대 카브도 처음으로 투입됐습니다. 우선 한국은 해병대 약 1개 중대 120여 명이 파견되었고 UDT가 약 20명 등 총 1000여 명이 파견되었는데 이번에는 특히 한국 해병대가 상륙작전을 진두지휘하는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실제 상륙 돌격 장갑차는 우리 군 중에는 유일하게 해병대만이 사용하는 무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 해병대와 함께 카브를 활용한 상륙 훈련을 하면서 더욱 실전적으로 연합 상륙작전 능력을 배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합 상륙작전은 공세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에서 더욱 발끈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한국이 파견한 부대 규모가 참가국 26개국 중 미국 다음 2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국방력이 드러나자 동북아 패권을 노리는 중국 입장에서는 거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미 해군 장성은 한국군이 총 17번의 림팩에 참가했는데 그 모든 국가 중 가장 성장이 빠르다고 단언할 정도인데요. 한때 군사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최대 군사훈련 림팩 일부 훈련에서 리더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이 림팩에 역대 최대 규모의 전단을 파견했다면서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돕기 위해 미중 사이에서 유지해온 중립 입장에서 이탈하는 위험한 행보라고 비난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런 움직임이 한국의 경제 및 안보 이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영내 대립과 분열을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국방력이 점점 강해지자 확실히 중국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산업계에서도 이런 상황을 매우 기대하고 있는데요. 우리 방위산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 건조한 함정들이 각국을 대표하는 주요 전력으로 림팩에 참가하고 있어 자랑스럽다며 세계 무대에서 우리 함정 방산 분야가 더 주목받을 일이 머지않았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림팩에 참가한 우리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에서도 외국군의 발길이 멈추지 않았는데요. 함정 자체를 보기 위한 이들도 많았지만 함정 내부에 전시 중인 2.75인치 지대함 유도로켓 비공에 대한 관심도 컸습니다. 우리 해병대는 기존 노후화된 해안포를 대체 비공을 운용 중이며 향후 내수, 수출용으로 공격 헬기, 경공격기, 무인 수상정 등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미국도 현재 무엇보다 군 물자 생산과 운영이 가능한 강력한 조력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한국이 그만한 역량을 보여주며 또 다른 방산 수출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과 몇십 년 전 원조받던 국가에서 이제는 림팩에서 리더의 역할을 맡으며 활약하고 있는 한국 때문에 주변국들은 계속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남은 림팩 일정에서 또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